핑. 핑? 좀 억울해. 억울핑. 식당 가면은 고모도 있는데 이모도 있는데 왜 식당 아줌마 이모야? 게시판이라고 써 있는데 그래서 여기 아니잖아. 여기 아니야. 안녕하세요. turkmenis탄에서 온 차안토니라고 합니다. 제동포 조청장학생이고 한국에 온 지 7년 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러시아에서 온 백봉순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산 지 한 7년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칠레에서 온 이나경입니다. 한국 온 지 2년 됐고 제동포 초청 장학생으로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배은총입니다. 저는 태국, 중국, 미국 거쳐서 8년 전에 한국에 왔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한국어를 안 써서 저한테 한국어는 완전 외국어였어요. 그 turkmenis탄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직원분이 주말마다 자기 시간을 내서 저한테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어요. 무료로? 네, 공짜로. 제동포청에서 장학금을 받고 본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어. 사람을 잘 만났네. 네. 나도 안톤처럼 이렇게 한국어 어릴 때는 배운 적이 없고 집에서도 한국어 안 쓰기 때문에 성인 돼서 한국어를 배우게 됐어요. 같은 장학금을 받고 연세대 들어가고 석사과정 밟았는데 동아리 활동도 같이 하고 그때 아마 한국어가 제일 많이 늘었을 거예요. 나는 완전 정반대로 칠레는 한글 학교가 있거든. 그래서 기초부터 뭐 읽기, 쓰기, 그리고 토픽 시험 보는 것까지 다 배웠어가지고 한국 들어오기 전에 한국어를 다 배우고 들어왔어. 나도 토요일날 한글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웠어. 집에서 부모님이 한국말을 하시긴 했는데 워낙 바쁘셔가지고 집에 잘 안 계셨거든. 한국어를 쓸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때는 한국어가 많이 안 좋았어. 나는 칠레에서 드라마랑 예능 진짜 많이 보면서 자랐거든. 엄마랑 사극을 맨날 봤었어. 그래서 사극에 일어나시오, 어서오시오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 그래서 애들한테 말하고 있는데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나주세요 이렇게 안 말하고 일어나시오 이렇게 말해가지고 이게 매력적인데? 예능도 많이 봤어. 러닝맨을 진짜 많이 본 것 같아. 좀 일상에 쓸 수 있는 그 한국어를 많이 접했어. 나 완전 러닝맨 팬이야. 완전 맨날 봐. 우리 끝나고 마시면. 나는 DVD를 많이 봤어. 멀리 그 차 타고 가면은 DVD 파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한국 드라마랑 영화 같은 거 사는 게 일주일에 가장 재밌는 시간이었었던 것 같아. 밤새도록 동생이랑 같이 봤었던 기억이 나. 저도 사실 DVD를 통해서 많이 본 것 같아. 저는 완전 반대였어. 한국어에 관심이 생기고 배우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K-드라마를 보기를 시작했어. 발음이나 대화하는 방식 많이 배운 것 같아. 따라해보고. 나는 한국 처음 왔을 때 제일 어려웠던 게 친척들의 호칭이 다 다른 거. 왜냐면은 미국에서는 다 aunt or uncle 근데 뭐 외숙모, 고모 다 다르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가 very traditional 하신 분인데 잘못 부르면 자꾸 나를 혼내는 거야. 고모 아니고 이모라고 혼나는데 아무리 들어도 외워지지가 않는 거야. 그 호칭이. 그리고 원래 삼촌이라고 불렀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작은 아빠라고 부르라고 바꿔서 이제 부르라고 하는 거야. 왜 바꿔서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서 지금도 잘 몰라. 맞아, 그런 거 있잖아. 식당 가면은 고모도 있는데 이모도 있는데 왜 식당 아줌마 이모야? 왜 고모 아니야? 그러네. 나 같은 경우에는 존댓말, 반말, 높임말 상황에 따라 구분을 해야 되고 바꿔 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맞아. 이게 언니 동생 있는데 그럼 반말 써야 되나 존댓말 써야 되나 이거 헷갈리지. 난 어려운 게 사전 보면은 똑같은데 의미가 달라가지고 식당에 이제 테이블에 앉았는데 누가 이제 의자가 필요해가지고 혹시 자리 있어요? 물어보면은 러시아는 비어있으니까 자리가 있다. 맞아, 그건데 근데 한국에는 자리가 있다고 하면 사람이 있다는 말이잖아. 그래서 분명히 자리가 있다고 했는데 왜 안 가져가지? 뭐지? 나는 선배 후배 사이 좀 뭔가 순위? 그 윗분 아랫분 이거 있는 게 조금 뭐랄까 안 익숙해가지고 맞아. 후배님이라 불러야 되는지 이름을 불러야 되는지 그리고 이름을 부를 때 님을 붙여야 되는지 아니면 님을
빼야 되는지. 근데 한국어 자체는 한자가 너무 많아서 한자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 그쪽 보지 마. 한자 잘 알잖아. 아, 맞네. 나도 잘 몰라. 한자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 내가 러시아에서 왔잖아. 신기한 게 이게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경상도 사투리 생겨. 왜 그런지 몰라. 경상도 사투리 배운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자꾸 부모님이 경상도에서 왔어? 경상도 사투리 들어본 적 있어? 잘 없어. 나는 못 알아들어. 너무 어렵지 않아? 맞아 맞아. 알아듣기? 부산 나는 가면은 못 알아들어. 뭐야? 진짜 너무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맞아, 맞아. 나는 못 알아들어. 잘. 뭐라 카노? 아메리카노? 사실 엄마가 대구 사람이어가지고 아 그럼 여기 진짜 대구 찐이야 찐. 한국어를 배울 때 다 손으로 쓰잖아. 근데 이제 대학교 들어가니까 다 타자 키보드로 다 컴퓨터로 하니까 노트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래도 2년 대학교를 다녀가지고 타자가 어느 정도 되는데 1학년 때는 진짜 어려웠어.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면 타자는 꼭 필수. 나는 중국어랑 영어를 많이 썼었기 때문에 제일 어려웠던 것, 나는 존댓말 하는 거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 부모님한테는 밥 먹었어? 라고 하면 안 되고 진지 드셨어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영어랑 중국어는 다 똑같거든. 왜 한국어만 이렇게 두 개가 있지? 왜 버전이 두 개지? 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 우리 부모님 한국어 못해가지고 감사하네. 모국어는 러시아어랑 두메노인데 발음인 것 같아요. 비슷하게 들리는, 거의 똑같이 들리는 그 모음들 있잖아요. 그건 항상 헷갈려요. 나 지금도 안 돼. 저도 아예 못 들어요. 한국어만 말고 아예 그 외국어를 배웠을 때 언어를 배울 때는 그 나라의 문화도 배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말을 줄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일 충격이었던 그 말이 알, 잘, 딱, 깔센. 왜 그런 말을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 처음에 봤을 때 무슨 암호인 줄 알았어요. 그건 뭔데요? 모르죠. 뜻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센스 있게 하라는 뜻이래요. 그게 뻐카, 뻐정 뭐 이런 거 다 죄다 줄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그게 제일 싫었어요. 이게 단어들 그렇게 긴 편이 아니거든. 맞아. 사실 뭐 영어나 러시아어랑 비교하면은 세네 배로 긴데 왜 그렇게 줄이는지 모르겠어. 버스카드, автобусные карты. 거기 채팅방에 무슨 뭐 말을 계속 올리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그래서 친구한테 야 이게 무슨 뜻이야? 설명해줘. 요새는 원래 엄청 빠르게 변하잖아요. 제가 그냥 포기를 했어요. 다가가지 못해. 편하게 쓸 수 있는 거는 아마 그 대박? 헐? 그런 거 쉬운 거 있잖아. 너무 옛날 거 아니야? 예, 그것도 그런 생각도 있고 제가 아직은 그 20대 중반인데 이미 늙었나? 그런 생각도 많이 나요. 대박. 헐. 자, 그러면 대학생인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요즘에 제일 많이 쓰는 거? 좀 유행은 살짝 지나긴 했는데 핑. 핑을 단어 끝에 붙여. 좀 억울해. 그러면 억울핑. 귀여운데? 귀여워. 우울하다. 우울핑. 네, 죄송합니다. 아니 뭐 단어를 줄인다고 막 그렇게 애를 쓰다가 이제 하나를 붙여. 문화 차이, 그리고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오해를 항상 맞아. 헷갈리죠. 오해 많이 하지. 나도 근데 이게 러시아 발음이 워낙 세니까 가끔씩 이제 욕을 잘 안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욕처럼 들려가지고 한국어 연습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뭐 있으면 읽거든? 거기 이제 게시판이라고 써 있는데 그래서 게시판 읽었는데 욕이 아니잖아. 욕이 아니야. 근데 선생님이 왜 욕을 해? 방금 전에 말했던 그 오해 때문에 뭔가 같은 말 하고 있는데 의미가 너무 달라가지고 서로 뿅. 영어는 yes, no 그냥 그거잖아. 근데 한국어로 안타라는 질문을 들으면 yes, no의
의미가 바뀌어. 맞아. 똑같아. 그래서- 러시아도 똑같아. 나도 알아. 맞아. 이제는 그냥 풀어서 대답을 해. 맞아. 아니요, 안 앉을 거예요. 아니면 뭐 이렇게 좀 풀어서 말하게 되는 완전 것 똑같아. 같아. 나는 한국어 지금도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띄어쓰기. 띄어쓰기 너무 어려워. 중국어는 띄어쓰기가 없거든. 한국어는 말하는 거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내가 뭘 썼는데 다 틀렸다는 거야. 띄어쓰기가 다 틀렸. 이렇게 쓰면은 안 된다고 엄청 혼났었던 기억이 나. 가르쳐 줬는데도 여기도 왜 띄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아직도. 저는 할머니가 그 충청도 사람인데 사투리가 너무 심하셔서 거의 말하시는 거에 95%는 못 알아들었어요. 진짜 외국어인 줄 알았어요. 대간하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몇 번 그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설명하시는데 설명도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피곤하다의 사투리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지역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나는 사투리인지 그냥 서울말인지 처음에는 몰랐었어. 그래서 막 토픽 시험 볼 때 쓰기 영역에 사투리를 쓴 거야. 그래 나는 모르고 감점되지. 그래서 감점됐다고 말해주셨는데 이게 언제부터 사투리였나 생각해. 저도 아직까지 한국어 배우고 있는 중인데 그 입사를 했을 때 대표님이 경상도 그 약간 부산 사투리를 쓰고 처음에 들었을 때 못 알아들었어. 당황하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제대로 못 알아들은 것 같아. 나는 그 우리 재외동포 친구들한테 팁 하나 주고 싶어요. 우리를 보고 외국인인 줄 몰라. 그래서 인사할 때 저 러시아에서 왔어요. 이렇게 하면은 소통이 좀 더 잘 돼. 뭔가 이게 사투리를 쓰면서 이렇게 하면은 못 알아듣잖아 어차피. 그래서 말하고 이제 서울말 쓰려고 할 거야. 무조건. 지금까지 오케이, 떡떡이었습니다. 다음 편도 많은 관심 관심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